경기도가 생활 속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제도 등 재개정이 필요한 법령, 조례, 지침 등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도민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 현실과 동떨어져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 제도,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법령, 제도 등이 공모 대상이다. 도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전동 킥보드를 꼽았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해 자동차와의 사고가 3년 새 18배 가까이 늘었지만 의무 보험 대상도 아니고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어 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도는 이처럼 재개정이 필요한 법령 등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했으며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도 듣기 위해 도민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재개정이 필요한 법령, 조례, 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정된 지 오래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 비합리적이고 역차별을 하고 있는 사례, 생활 속 불편 및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사례, 새로운 질서 확립 및 공정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례 등이다. 참여 방법은 경기도 이소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법령 조례 지침, 도민이 고쳐주세요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도민 제안 중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에게 50만 원, 우수상 2명에게 각 25만 원을 보상하고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발굴된 아이디어는 도자치법규에 반영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건의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사회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공모에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취득세 무신고, 지연신고, 과소신고 사례 8건 적발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달간 도내 8개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과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무신고, 지연신고, 과소신고 등 위법 사례 8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3억 원을 추징했다. 구의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일반적인 건설회사와 달리 일회성 단일 사업으로 종결되는 주택조합의 특성상 세금 신고에 탈루, 오류 가능성이 높은 점을 포착, 최근 아파트가 준공된 재건축 조합 3곳, 지역주택조합 5곳 등 총 8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준공하면 관할 시군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주택조합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 추징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A조합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옵션공사에 대한 공사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조합원 모집비 등의 조합 운영비를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 28억 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다. 의정부시 B조합 등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고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취득세 4억 원이 추징됐다. 또한 평택시 C조합은 임시 건축물을 세우고 1년 넘게 모델하우스로 사용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1억 원이 추징됐다. 다음은 청소년 온라인 심리검사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에 따른 제약된 생활로 지친 도내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온라인 심리검사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우울, 고립감 등으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상 심리검사를 실시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이며 경기도 청소년 전화 1388로 문의하면 해당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자기보고식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를 온라인상 실시할 수 있는 모바일 링크를 전송해준다. 검사 이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전문가의 해석 상담을 통해 결과를 알 수 있다.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검사는 청소년의 자기인식과 타인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긍정적 성격 특성, 사회성 기술, 적응 탄력성 및 문제 행동 양상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다. 주의 집중 문제, 과잉 행동, 우울 혹은 불안 등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다. 경기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온라인 심리 검사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신속한 개입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주고 있으며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담 및 문의를 원하는 도내 청소년과 보호자, 지도자는 경기도 청소년 전화 1388을 이용하면 된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분야에 대해 365일 24시간 무료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다음은 아쿠아포닉스 시스템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최근 농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친환경 양어, 농업 시스템 아쿠아포닉스와 관련해 두 가지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양식과 수경 재배의 합성어로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방식을 말한다.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지물질이 식물의 영양분이 되고 식물은 수질을 정화시켜 물고기의 사육에 적합한 수질 환경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은 아쿠아포닉스 전용사료 및 그 제조 방법과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을 이용한 저 pH 조건에서의 수산 생물 양식 및 식물 재배 방법이다. 아쿠아포닉스 전용 사료 및 그 제조 방법은 현재 판매되는 물고기 사료로 아쿠아포닉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엽채류 성장에 필요한 영양염이 부족해 화학약품 첨가가 필요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 아쿠아포닉스 전용 사료 제품은 이번이 세계 최초로 별도 화학약품 추가가 필요 없다.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을 이용한 저 pH 조건에서의 수산 생물 양식 및 식물 재배 방법은 수질 관리와 관련된 기술이다. 이 기술은 유용 미생물을 활용해 물의 저산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pH는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7.0이 중성이며 현재까지 아쿠아포닉스는 pH 7.0 인근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번 특허 기술은 기존 관념을 깨고 적폐화 상태에서 어류와 식물을 생산했을 때도 성장에 문제가 없었고 어류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세균의 번식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장점까지 찾아냈다. 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이런 방식을 우리말로 하이브리드 미생물 총기술 아쿠아포닉스로 정의해 학계에 보고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지난 2016년부터 아쿠아포닉스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아쿠아포닉스 연구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선정돼 주관기관인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고부가 가치 6차 산업 기반형 아쿠아포닉스 모델 개발 및 산업화 과제를 수행 중이다. 연구소는 국가과제 수행기간 동안 이번 특허 등록 2건을 비롯해 한국학술등재지인 한국수산과학회지에 논문 2편을 게재했고 프랑스와 독일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학회에 4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병원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현재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아쿠아포닉스를 운영하거나 시도하려 하는 안성, 포천, 여주 3곳의 농가에서 5월부터 현장 실용화 시험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기존 양어, 농업 시스템과의 경제성 검토를 통해 도내 농어가에 보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